1월 10일 수익의 정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혜입니다. 오늘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고요.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 공략하실 수 있는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활용해서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신다면 다양한 혜택들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도 큰 낙폭 없이 미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조금 반등을 해주는가 싶더니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2,52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86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의 하락과 함께 1%대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오늘 홍해 리스크가 또 한 번 부각이 되면서 해운 관련주들 그리고 정유주들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은 좋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수익의 정석 방송 함께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수익률 열차에 탑승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캐스팅에는 두 가지의 이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밤 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3.4%대를 웃돌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동안 시장이 CPI 지수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PPI 발표도 남겨두고 있고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왔던 만큼 앞으로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상반기 흐름을 어떻게 저희가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이야기 저희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난주 이슈 캐스팅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메타버스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공략주 역시나 좀 선별을 해서 탑픽 종목 꼽아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이슈 체크해보자고 좀 짚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CES 2024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내달 애플 비전 프로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또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뵐게요. 네, 수익의 정석 2부도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오치열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이제 2024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시작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FOMC에서도 이제 뭐 CPI가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게 약간 올랐어요. 약간 CPI가 사실상 상회되면서 네. 원래 전망치가 3.2%였는데 3.4%, 0.2% 요만큼 올랐습니다. 하지만 약간 상회했다라는 그런 이슈들로 아직은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근원 CPI가 더 중요하겠지 하고 봤는데 이것도 상회입니다. 원래 3.8% 전망했는데 3.9%, 0.1% 상승하면서 아직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금리 인하가 약간 이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제롬 파월도 아직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향후에 나올 그 다시 한번 있을 CPI 이런 것들 3월에나 이제 조금 그때는 조금씩 기준금리가 완화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조삼모사예요. 오늘 먹나 내일 먹나 똑같은 겁니다. 아침에 먹나 저녁에 먹나 지금 내리나 내일 내리나 똑같이 어쨌든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번에 비트코인 그 ETF가 국내에서는 또 이제 거래가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제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봐야 하는지 2024년도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할 것인지 하나하나 오목조목 잘 따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또 2024년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 톡방 오픈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매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또 공략을 드리고 있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략 드리는 종목들이 또 다양하게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익률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시장에서도 저희가 상한가 달성한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이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으로 상한가 달성을 했었다라고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칠 전문가님 방송 종목으로 저희가 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월요일장에서도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상승률이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방송 공략주입니다. 이 방송 공략주 당시 방송 시청하시고 받아가셨던 분들은 이렇게 큰 상승률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철 전문가님, 이 종목 이스트소프트 지금 100%가 넘는 오늘 시장이랑 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네네. 때문인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저희는 공략 시점 이후에 100% 상승 흐름 가져가 줬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이 종목은 100% 오랜만에 이제 시원하게 상한가 두 번이나 달성을 네네. 하면서 아주 그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오랜만에 오철이 이제 조상신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제가 앵커님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다. 뭐 한 10 몇 % 상승 구간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막 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진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에는 AI, 로봇, 뭐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요 시장 섹터들이 굉장히 주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날아가는 애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리도 제 여기 자리도 위협이 되고 앵커님 자리도 위협이 될 정도로 아나운서들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스트소프트예요. 그런데 이 이스트소프트가 향후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1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눌린 구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눌린 구간 갭을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좀 늘려주고 다시 그 위치에서 갭을 한번 크게 띄웠죠. 상한가 나온 이후에 갭을 한번 띄웠는데 그 이후 그 자리를 어느 정도 다져줄 겁니다. 약간 메꿀 거예요. 약간 메꾸고 다시 한번 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종목이다. 이거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그냥 여기 보이시죠? 여기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어느 타이밍에 잡으면 되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앵커님. 네. 그리고 또 한 종목 있죠. 이게 KC로 KC. 또 네. KC가 근데 전문가님 저는 네. 좀 궁금한 네. 게 이스트소프트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뭐 저희랑 같이 방송 보시면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진짜 다 팔아야 된다 100% 했어요. 상승 그쵸? 흐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 좀 눌림목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진입도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재진입하셔서 큰 수익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미 제가 공략을 잡아드렸던 때보다 100%두 배가 그러니까요. 주가가 2배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눌려봤자 30%예요. 그래봤자 전에 대비해가지고 한 60% 오른 그 상태인데 여기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도 네. 차라리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이냐? 오치열이 2024년도에 주목해야 되는 섹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이 종목을 네.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스트소프트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저번 주에 제가 가져온 종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가져온 종목 이 세 개를 제가 HTS라든지 MTS라든지 항상 관심 종목 네. 상위에다가 두고 보는 넣어두셨어요. 애들이거든요. 네. 진짜 제가 약간 애정을 가지면 안 되지만 종목엔 애정 가지면 안 됩니다. 제 계좌에 애정을 가져야지. 그런데 이 녀석들은 애정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제가 항상 눌릴 때마다 잡으면은 큰 수익을 줬었던 그런 녀석인데 오늘 가지고 온 녀석은 좀 네.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오. 그 이슈들은 제가 조금 네.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나와서 저희가 또 상한가 달성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오치열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장에서도 또 한 번의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100%가 넘는 상승 흐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또 방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략 시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 파란 음봉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서 바닥 잘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공략 들여서 정확하게 또 1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고 또 테마로도 AI 테마로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I GPT 스토어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CES 2024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당 종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오철 전문가님께서 방송 나오셔서 정확하게 짚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시 또 시청하시면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은 해당 종목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또 신규로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종목 전문가님께서 새롭게 가져오신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함께하고 싶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오신 또 이 이스트소프트 같이 강한 상승세 분출해줄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적극적으로 방송 시간 이내에 좀 활용하셔서 입장하셔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또 가격 전략들 정확하게 세워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또 뭐 AI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시장에서 AI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그렇죠. 가져갈 수 있었고 네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런 AI 쪽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지금 눌리고 있을 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포트에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약간 기간을 조금 장기로 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장기로 두게 된다면 그 수익률 자체, 기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나눠 담아야 됩니다. 이 종목 저 종목 똑같은 섹터 막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어느 종목 이 섹터에서는 이 종목 저 섹터에서는 저 종목 이런 식으로 담아둬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가지고 온 섹터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자, 메타버스 언제적 메타버스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잡을 때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뭘 놓친 적이 없냐? 상한가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가장 핫한 구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애플이 9년 만에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합니다. 9년 만에 신제품인데 이 신제품이 가장 혁신적인 물건이 될 것이다라고 팀 쿡 CEO가 그랬습니다. 애플의 CEO가 그랬는데 애플 비전 프로가 언제 출시하냐? 원래 이달 27일이었어요. 이달 네. 27일에 발표가 될 것이다,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달 2월 2일로 픽스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현지 시각으로 19일 날 이제 그거 합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 그렇죠. 네. 이제 사전 예약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싼데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FPCB라든지 뭐 렌즈, OLED, 마이크로 LED 뭐 이런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텐데 의미 있이 오르냐? 의미 없이 오르는 애들이 많아요. 뭐 정치 테마주처럼 의미 없이 오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애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타퀘스트라는 메타 기업이죠. 메타퀘스트랑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가형 VR 시장에게도 크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 뭐 CES 2024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오늘 끝나죠. 오늘 끝나는데 이제 K 메타버스 관 네.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보면서도 뭔가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게 CES 2024 참여하는 기업이 3,500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7%가 우리 국내 기업이에요. 1위가 중국 1,100개로 2위가 미국 700개 기업으로 3위가 600개 기업으로 한마디로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 여기에서 또 반토막 나가지고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 이 반도에서 여기에서 600개의 기업이 CES 2024에 참여하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KC 같은 이제 좀 단기간에 상승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종목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노란 톡방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물어보셔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 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먼저 메타버스를 2024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2월 2일 내달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런 또 기대감에 또 투자자분들 광약주 관련주 찾기에 좀 나선 모습이고 이런 애플 비전 프로 출시와 관련된 수혜주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 이내에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가 주도하는 시장에 지금 애플까지 좀 참전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CES 2024에서 공개된 이 메타버스 기술들에 대한 긍정적인 호평들이 또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호재가 가득하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섹터뿐만 아니라 개별주로 저희가 봤을 때 종목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간의 수익을 저희가 좀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후면으로 좀 가져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섹터는 메타버스로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 메타버스 시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지금 밀고 계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그런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또 이 종목을 원픽으로 좀 선정을 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네. 이제 차츰차츰 하려고 했었는데 그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기업이 일단 제가 약간 스포일러처럼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기업이 제가 계속해서 홈페이지도 들락날락하면서 CEO가 이번에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뉴스 기사도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애정을 잔뜩 주고 언제 공략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기업인데 신기하게 그 홈페이지를 네. 점검 중입니다. 어. 이 기업이 홈페이지 점검 중인데 왜 점검 중인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내부자도 아니고 제 생각인데 지금 현재 LG전자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XR, 메타버스 사업을 진출하려고 미친 듯이 많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전에 하만카돈이라고 음향업체를 인수를 했었죠. 그때 인수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 뜬금없이 잘하고 있는 반도체 잘하고 하면 되지. 뜬금없이 왜 하만카돈을 인수를 하냐. 음향기기를 줬다 뭐 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음향기기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부품 사업 매출 확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운전 중에 담배만 물어도 위험하다 담배 피지 말아라 하고 음향기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 전면 유리에다가 운행 정보에 대한 HUD를 떠나서 한 단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뭔가 이런 것들이 그 하만카돈을 인수를 하면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매진이라는 그 올레도스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매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약간 상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매진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올레도스 그 OLED에다가 아래 디스플레이 아래 기판에다가 실리콘을 깔아서 위에다가 그 OLED를 만드는 걸 올레도스라고 하는데 이 올레도스가 어디 필요하냐? VR 기기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VR 기기를 만들 때 필수적인데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은 또 뭐 하는 기업이냐? 이 올레도스를 만들기 이 아래 실리콘 깔기 그 아래에 있는 FPCB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이매진까지 인수를 했고 그 아래 FPCB 그 연성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요 기업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기한 게 이 기업이 뭐 작은 소기업이 아니에요. 네. 중견기업으로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요.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어떤 기업이냐면 96년도쯤에 설립을 했을 거예요. 92년도인가 6년도인가 둘 중 하나에 설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상장한 아주 역사가 아주 깊은 건 아니지만 꽤 된 한 30년가량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뜬금없이 홈페이지를 일주일 동안 닫아놓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약간 뭔가 있다. 내부적으로 이 기업 지금 한 방 큰 거 온다.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한 방 큰 거 오는데 그게 아마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가 크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요. 앵커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사실 뭐 추측이긴 하지만 그렇죠, 추측이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이제 삼성전자 이슈 관련해가지고 그쵸. 엄청 튀어 올랐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50% 이상 저희가 진짜 이스트소프트 같이 거의 100% 가까운 큰 상승률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직까지는 추측이라서 조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미친 듯이 올랐죠. 그렇죠. 미친 듯이 오르고 네. 이슈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우상향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순서를 약간 뒤죽박죽하게 되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약간 시동을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냐면은 원래 이제 운전을 할 때도 드라이브에 딱 놓으면은 엑셀 안 밟아도 조금씩 가잖아요. 지금 딱 그 모양입니다.
지금 딱 그 지금 모양으로 시동을 걸고 그쵸, 있는 그쵸. 종목이다. 시동을 네. 걸어놓고 엑셀을 밟기 전입니다. 지금 엑셀을 밟기 전에 공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엔진이 엑셀을 밟기만 하면은 과거 전고점은 뭐야? 사실상 50% 귀엽다. 사실 이스트 소프트 네. 귀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이제 차트 상황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시간 이내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저희가 좀 정확한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우측 하단 지금 QR코드 생성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휴대폰 다들 가지고 있으시죠? 지금 후면 카메라로 이 QR코드에 한 3초간만 가까이 다가오셔서 살짝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무료로 저희가 노란톡방 오픈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아까 보셨다시피 전고점 돌파까지 지금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이고 한번 바닥 부근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목표 상승률 저희 한 50%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상 이 종목에 다양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모멘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 회사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추측으로는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저희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슈를 받는다면 또 한 번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 방송 시간 이내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FPCB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쵸, 기업이다라는 힌트는 주셨거든요. 네. 또 다른 투자 모멘텀 있을까요? 차트만 봐도 사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또 이런 가격적인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종목을. 그럼요. 이게 가장 네. 중요한 게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주변 많은 제 지인들한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차트 공부를 할 거면 정말 그 모르는 차트가 없어야 돼요. 그만큼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차트 애매한 거 한두 개 할 바에 차트를 보지 말아라. 물론 보긴 해야죠. 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매물대라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봐도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구름대나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 같이 보면 좋지만 그런 것들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 이 차트가 어느 차트냐면은 네. 전에 가격을 한번 올려 쳐주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회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횡보하는 자리로 온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온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상방을 뚫어주냐 못하냐인데 네. 여기에서 왜 뚫어줄 수밖에 없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네. 2월 2일 날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말하면서도 자꾸 소름이 돋는데 애플 비전 프로 이슈가 네.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올려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상태다. 2월 2일 날 애플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한다. FPCB 그래. FPCB 뭔지 모르겠는데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큰 거 한번 가자면 그 메타에서도 메타 퀘스트 3가 출시를 해서 이미 있지만 애플 비전 프로에다가도 FPCB를 납품을 합니다. 직접 납품이 아니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을 빡 하세요. 이 기업,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이 중국의 써니옵티컬이라는 그 전 세계 2위 카메라 모듈 기업이 있습니다. 2위 카메라 모듈 기업에다가 FPCB를 납품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카메라 모듈로 만들어서 애플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거를 또 어디다가 하냐? 화웨이에다가도 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은 사실상 화웨이에다가도 납품을 하고요. 애플에다가도 납품을 하고요. 메타에다가도 납품을 하고요. 삼성전자에다가도 납품을 하는 고객사들이 내로라 하는 딱 이름만 말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그래서 2월 2일 날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2월 2일 애플 비전 프로가 가격이 비싸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가격대가 말이 안 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뭐 460이다, 뭐 어쨌다 네네. 저쨌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번에는 공간 컴퓨팅이다. TV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간 컴퓨팅 개념 해가지고 내가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가도 옆에다가 공중에다가 모니터를 띄워둘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옛날에 이제 폴더폰 딱 생겼을 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피처폰 막 쓰다가 막 고아라폰, 롤리파 뭐 이제 쓰다가 갑자기 이제 연하의 햅틱 나와가지고 햅틱 좋아 보이네가 뭐 터치로 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갑자기 그 에어팟이 등장을 하고 이 에어팟에서 아이팟인가 어쨌든 네. 애플에서 MP3인데 그거 있어요. 그 아이팟일 거예요. 에어팟이 네. 에어팟 이거 아닌가요? 아이팟일 겁니다. 아이팟이에요. 아이팟 에어팟은 이거 쓰는 거고 아이팟을 출시를 하고 나서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왔죠. 그때부터 네. 혁명적인 시간이 됐습니다. 애플에서 그렇게 혁신적인 무언가를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팀 쿡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글을 써가지고 사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꽤 오래됐습니다. 핸드폰 없어질 것이다. 제가 사기꾼이 아니에요. 진짜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핸드폰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애플워치라든지 이 네.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할 것이다. 네. 그 시작을 누가 한다? 애플이 할 겁니다. 애플과 메타와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네. 이 이야기를 거의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뭐 핸드폰이 사라질 거고 사라집니다. 이제 이런 XR 기기들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고 이런 쪽으로 주목을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진짜 연초가 아니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제가 작년 한 네. 3분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정확하게 한 9월 14일쯤 네네. 이때쯤부터 했는데 자 장난이고요. 어제 그 즈음부터 했습니다. 날이 이제 약간 선선해질만 할 때쯤 했는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학자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할 것이다. 제가 말했죠. 애플, 삼성전자, 뭐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메타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기업은 그 많은 그 굴지의 대기업들에게 그 필수적인 장비 FPCB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지금 보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뭐 어지엑 스튜디오라든지. 오늘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약한 모습이네요, 전문가님.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오늘장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딱 그거는 여기는 없다는 거죠. 여긴 없는데. 여기는 없는 네. 거죠. 더 위로 올라가면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면 안 그래요? 됩니다. 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오늘장에서도 네. 갑자기 막 7%만 이렇게 오르길래 제발 가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보이네요,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보이나요? 네. 눈 감으세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제가 안내를 네.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크게 이 스마트폰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 그리고 나라들, 인물들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 그분도 투자를 했죠. 애플에다가도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FPCB가 제가 좀 시원하게 설명드리자면 메타 애플에다가 FPCB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만들 때 기판을 PCB라고 합니다.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구부릴 수 있다 해가지고 플렉서블 그 PCB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필요하냐, 어디에 필요하냐? 이제 고글이라든지 여기다가 휘어지는 곡선 디스플레이들 여기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뭐 2022년도, 2023년도 뭐 매출이 부진하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이렇게 해도 이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FPCB를 납품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이스트소프트 몇 퍼센트 올랐죠, 앵커님? 100% 넘게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 네. 100%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스트소프트도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자 제가 가지고 온 기업도 요 차트
요 차트처럼 움직여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약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나홀로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큰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5%대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지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빨간불로 버텨내고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구간을 한번 다진 이후에 좀 올라와주고 있고 전 고점까지의 상승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대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사실 차트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또 하웨이나 애플, 삼성전자, 메타의 이런 엑셀 기기에 들어가는 FPCB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탄탄한 대기업들을 또 이런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과 연관해서 주가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2일에 있을 애플 비전 프로 출시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전문가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사전 예약에 들어가고 2월 2일에 또 출시가 본격 정식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수혜주를 그때서야 좀 찾아보지 마시고 그 전에 저희가 좀 담아보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시간 1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후면으로 가까이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 링크가 연결이 될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 정확하게 세워드릴 거고요. 사실 오철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 종목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트소프트 역시나 12월 8일 방송 종목으로 방송 일자 보이시죠? 정확하게 음봉 공략 도와드려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100.4%의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 역시나 금요일 시장에서 정확하게 공략드려서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공략하신다면 강한 상승 흐름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KEC라는 종목 역시나 오채열 전문가님 방송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드려서 12월 22일에 공략 드렸습니다. 22.8%의 상승 흐름 역시나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종목 이렇게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12분 이내에 아래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앞서서 계속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좀 짚어드렸는데 오늘 종목도 이렇게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더 오르면 더 올랐지 더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 이게 KC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남들이 이제 야 전기차 안 팔린단다 큰일 났다 네. 이거 전기차 안 팔린다 어떡하냐 전기차 망했다 막 이런 이야기할 때 제가 딱 듣고 잠깐만 전기차가 왜 안 팔리지 하고 알아보니까 중고차 시장 전기차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KC 같은 경우 지금도 나쁘지 않다. 왜냐? 이게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발바닥이 각질 부근에선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약간 발목이라든지 정강이 무릎까지 올라와도 네. 충분히 어깨 가슴에서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KC는 지금 어느 정도 무릎 부근이지 않을까. 무릎 정도다. 예, 이제 네. 국내에서도 그 현대기아차, 외국의 많은 그런 기업들이 보급형 전기차 많이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KC가 크게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KC라든지 뭐 이스트소프트라든지 뭐 관련된 이렇게 좀 크게 오르는 종목들 제가 오늘도 가지고 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KC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이거를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하는데 사실 네네. 전문가님 저는 네.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방송을 네네. 진행하는 입장에서 저랑 같이 하는 이제 전문가님을 좀 믿어야 되고 네. 전문가님 수익률도 이렇게 보면서 좀 시청자분들께 좀 자랑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이런 섹터들을 보면서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전기차를 공략을 하는 게 맞나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순간순간. 네. 근데 또 이렇게 KC로 뭐 22.8%의 상승률 보여주셨고 이스트소프트도 이틀 연속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오늘 종목 진짜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전문가님. 진짜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가장 그 애정하면 안 되지만 애정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진짜 이거 뭐 종목을 이게 말하고 싶은데 네. 궁금하시면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또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메타랑 애플이 뜨죠. 싸웁니다. 메타랑 애플이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을 치릅니다.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파일을 누가 더 나눠 먹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메타는 조금 저렴하게 메타 퀘스트, 오큘러스 퀘스트 VR 제품을 이제 오큘러스가 아니죠. 메타 퀘스트 제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메타 퀘스트 3 제품 판매를 하고 있고 애플에서는 애플 비전 프로 2월 2일 날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애플은 얼마냐면 3,500달러. 자, 한화 4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500달러. 그러니까 앞에 3,000달러가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그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한 7분의 1 가격, 막 6분의 1 가격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메타 65만 원짜리를 살까, 애플 460만 원짜리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둘이 싸우면 싸울수록 너무 좋아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애플에다가도 납품을 하는 기업을 요럴 때 현대기아차랑 테슬라랑 막 싸우고 물론 이제 좀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지만 그 둘이 좀 싸우면은 박이 터지고 막 그래도 상관이 없이 두 기업 모두에게 그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는 기업을 매수를 하는 게 투자자의 입장이다라고 계속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타와 애플이 붙을 때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메타가 이기든 애플이 이기든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재밌는 게 VR 시장은 약간 매니악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캐즘이라고 하죠. 캐즘이 뭐냐면은 그 애플 비전 프로가 이번에 이 캐즘을 좀 뚫어주냐 마냐인데 캐즘이 처음에 새로운 무언가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왔을 때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약간 혁신가 이런 사람들 2%에서 3% 정도가 있습니다. 한 100명 중 2~3명 정도. 그 다음에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초기 구매자,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되려면은 인식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쫙 깔려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누가 만들어주냐? 애플이 만들어줄 겁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그런 거를 너무 잘해왔어요. 모든 것들,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어팟도 그렇고요. 워치도 그렇고요. 맥스도 그렇고요. 뭐 딱 봤을 때 맥스도 앵커님, 네. 맥스도 사실상 이거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전문가님. 네. 맥스도 예전에는 그 이거를 끼고 다니면 그 헤드셋 끼고 다니면 약간 그 이미지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인가? 약간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네. 뭐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없으면 안 인식이 돼요? 더 그 정도예요? 그럼요, 정관님. 요새 뭐 시장이- 듣지 않아도 목에 끼기만 해도 이제 이게 트렌드다라는. 와, 저 이제 그런 것도 제 이제 있더라고요. 조카들도 그 아이폰을 네. 너무 선호해서 갤럭시를 하면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갤럭시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최고인데 네.
이제는 그만큼 애플이 그만큼 이제 그 브랜드를 잘 만드는 거죠. 약간 브랜드 그 밸류를 굉장히 가치를 잘 올리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이 VR 기기 이것 역시나 애플이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딱 460만 원, 야 네. 너무 비싼데 이제 부모님이 사주려고 해도 야 460,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그 아래 가격 60만 원 이것도 비싸요 사실. 그러니까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애플 비전 프로가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그쵸.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필요한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오늘 이 기업이 조금 이 애플 비전 프로가 많이 팔리게 된다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서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게 시원하게 애플 비전 프로가 460만 원으로 비싸게 팔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살 거예요. 하지만 약간 조금 이제 난 학생이다 약간 나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뭘 산다? 그 하위 호환을 살 겁니다. 메타를. 그러면은 애플 살 사람들은 많이 생기고 메타 살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초기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건데 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매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장이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 캐파 증설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매출이 더블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텐데 그래서 이 캐즘을 잘 메꿔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또 살짝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기업이 FPCB 그냥 기존에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FPCB 사업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엑셀 기기에 또 FPCB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잘 찾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달에 2월 2일에 이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된다면 이렇게 FPCB를 애플에 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강한 상승세를 좀 연출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딱 3분 남았습니다. 방송 중에만 저희가 노란톡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다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QR코드 화면에 조금 가까이 다가오셔서 한 3초간만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영어 링크 꼭 누르시면 비밀번호 같은 거 없이 무료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연결이 될 거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오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메타버스 관련주 네다리스 이 애플 비전 프로 출시와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좀 한 줄로 저희가 강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한 줄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왜냐하면 많아요. 장점이 너무 많은데. 너무 좋은 종목인데 그 시원하게 제가 큰 거 한 방 제가 아까 스포일러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2024년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텐데 여기에서 가장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 30년 동안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잘 흘러가다가 자꾸 의심론을 지금 제기하고 이거 왜 그러지? 의심이 듭니다. 홈페이지가 뜬금없이 개정을 왜 하지? 이거 반드시 무언가 내부에 큰 호재가 있다. 큰 호재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기업이 이제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채가 많아가지고 돈을 못 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돈을 계속해서 잘 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내부가 개정을 한다,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딱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삼성전자가 요새 인수를 막 하고 있는데 이매진 기업도 인수를 하고 XR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LG전자도 인수를 막 하고 있는데 XR 시장에서 이 기업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인데 돈을 계속해서 잘 벌고 있거든요. 투자자로서도 기업으로서도 투자할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은
이스트소프트가 뭐예요? 100%가 뭐예요? 아, 귀엽다, 귀여워. 이게 주가가 쭉 올라가면은 이 뒤에 뭐 20, 30% 올라갔던 그 기업이 차트상 쭉쭉쭉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게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호재를 또 기다리고 있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저희 1분 동안만 방문 열어놓겠습니다.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